31장 유도개수는 이게 이제 인덕턴스라는데 유도개수 값은 뭐냐면 L이에요. L. 단위는 이제 henry, H로 적거든요. 이것도 문제, 이건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저 놓은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도로에 이게 자동차를 지나가는 걸 갖다가 감지하는 센서들이에요. 이렇게 자동차에 놓여지게 되면 자동차가 놓여지게 되면 이게 이제 센서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게 뭐냐면은 공항에 있는 금속 탄직이죠. 그죠? 금속 이렇게 게이트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금속을 갖고 지나가게 되면은 경고음이 뜨죠. 그죠? 원리는 뭐냐면은 지뢰 탐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볼 센서에서 이제 여러분 지뢰 탐지기 수직이 이제 금속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센서가 울리죠. 그죠? 원리는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전류를 갖다 흘려보내요. 여기에. 그럼 이제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류가 일정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줘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센서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센서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플럭스가 생성되겠죠. 그죠? 플럭스가 생성될 건데 이 플럭스를 갖다가 시간을 돼서 미분한 게 뭐라 했죠?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댔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여러 개 이렇게 n이 곱해질 건데 그냥 한 개만 꼬이는 있다 생각할게요. 그럼 이 기전력을 센싱하는 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금속이 없으면 그죠? 금속이 없으면은 요 5B가 이게 일정하게 해서 여기 이제 신호가 일정하게 뜨니까 우리가 이제 경고 울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 여기 이제 금속이 놓여지게 되면 갑자기 금속이 놓여지게 되면 이 5B가 여기 왜곡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은 렌츠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렌츠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면 이 금속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쪽에 저번 시간에 이게 이제 에디 커런트가 맴돌이 전류가 발생해서 이 통과를 갖다가 방해하는 게 생겨요. 금속이 놓여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값이 확 바뀌게 되겠다. 플럭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시그널하고 달라지면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서 갱고음을 갖다가 발생하게 돼 있다고.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보내갖고 그죠? 이게 자기장을 먼저 발생시키는 코일이 있고 그죠? 1차 코일이 있고 그걸 갖다가 자기장의 코일의 변화,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요 E를 갖다 감지할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요걸 갖다가 감지할 수 측정하는 2차 코일이 있는데 이 2차 코일이 값이 달라지는 것 같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체 유도 개수가 나오는데 자체 셀프 인덕턴스를 하는데 이거 이제 셀프 인덕턴스는 L이라고 상호 인덕턴스는 뭐 M이라 하기도 하는데 뭐 L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전류가 시간을 더 뺏기면은 전류 흐름을 갖다가 일으키는 기전력과 반대 방향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스위치에서 그죠? 스위치를 딱 닫으면은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가 흐르면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생기는 걸 갖다가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갖다 방해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요 코일 그죠? 요 코일 속에 이제 발생하는 기전력이 얘를 어떻게 되냐면은 페어로죠. 그죠? 페어로 발생하는 거는 요 5B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위치를 내가 닫으면은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이쪽으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정상적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기전력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자기장이 생기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쪽으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전력의 크기는 이제 이 값이 되는 거죠. EL이 마이너스 n의 dt의 d5이 인접각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EL에 여기에 전류의 값에 비례하는 걸로 내가 정의예요.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라기 보이는 거고 값이 같다 보니까 그럼 이 두 식을 갖다 비교하게 되면 주식을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dt의 d m 파이 b가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dt의 d의 l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m 파이 b는 li에 대해서 l은 뭐냐면은 m 파이 b 자기 선속을 갖다가 전류값으로 나눈 게 뭐냐면은 자체 유도계수를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그 코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저항이 발생한다 생각하면 돼요. 단위는 이게 이제 그 전류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V는 IR에서 그죠?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저항이 있으면 이제 R은 I분의 V로 주어지는데 요 코일에서는 뭐냐면은 요 전압에 해당되는 게 V가 되고 그죠? 전류에 해당되는 전류의 변화값이 되는 게 여기 이제 L. 물론 이제 이게 L 단위는 저항에다 그죠? 여기 이제 시간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시간 곱해진 값이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이 값이에요, 요거 요정이 말하고 있으면 돼요. L이 있으면 코일이 어떤 코일 꼭 아니더라도 그죠? 회로에서 요 L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전류의 변화에 대해서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L의 절대값은 dt의 di. 이게 이제 전류의 변화값에 의해서 전류의 변화에 대한 역기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에 병행하는 방향, 역기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역기전력. 코일에서의 역기전력이에요. 코일에서. L의 dt의 di가 2가 된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자체 유도계수보다는. 물론 L이 크면은 역기전이 크겠죠,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이 많이 감기는 게 있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N이 감기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코일이 크다든지, 그럼 파이비가 커지니까. 파이비는 뭐였죠? 자기 순서 B.DA. DA는 뭐냐면은, 어떠한 맨을 여기에 쪼개갖고, 그죠? 쪼개갖고 여기를 통과하는 플럭스를 갖다 계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에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개수 계산하는 건데, 길이가 L이고 원통에 도선이 균일하게 N번 감겨져 있고 L은 도선의 반지름보다 대단히 크며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크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균일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코일을 갖다가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짧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얘가. 이 같은 게 굉장히 일정하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소리 내부는 비어 있고 그럴 때 자체 유도 개수를 구하여라. 우리가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죠? L은 뭐였죠? I의 M8B였죠. 그죠?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 먼저 우리가 계산할 때 8B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8B는 자기장에다가 A를 갖다 곱해준 거죠. A는 면적이에요. 암페 아니에요. B 곱하기 A. 왜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자기장 일정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고 B 값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했어요. 가우스 암페어 법칙에서 뮤제로 NI라고 이건 이 정도 알아도 되겠죠. 그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N은 뭐냐면 관계 밀도이기 때문에 L분의 N이야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시키면 A를 갖다가 대입시키면 이제 해서 N제곱의 L의 A가 돼.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단면적이 주어지고 했을 때 계산하는 값이에요. 단위는 뭐냐가 되느냐? 1, 2. 유제를 먼저 자기 유도계수죠. 그죠? 자기 유도계수. 마그네틱 퍼미에빌리티를 해서 자기 유도계수. 자기장에서 자기예요. 자기. 값은 이제 보통 줘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테슬라 퍼 메타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특히 당연한 게 여기서부터 그거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 B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암페어 법칙에서 B가 암페어 법칙에서 뮤제로 NI니까 그러니까 B의 단위는 테슬라 거고 그죠? 뮤제로 거고 N은 감긴 횟수니까 이거는 길이분은
메타분은 뭐 횟수가 되고, 횟수는 이제 이게 차원이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I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다시 뮤의 단위는 테슬라를 갖다가 메타를 해서 암페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구하고, 이게 n제곱에서 집어 넣는 거니까, 이건 뭐 계산은 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한 문제 정도로 넣을 수는 있어요. 이거 이제 구하는 거 문제.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뮤제로는 주겠죠, 그죠? 뮤제로, 이거 합산.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이제 0.182 밀리 헨리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유일하게 전자기 쪽에서 미국 사람. 테슬라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뭐 그 당시 이제 이론 테슬라 이제 그 조금 뒤에 사람이고 이제 헨리라고 이 코일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갖다 도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DT의 DI가 주어져 있어요. DT의 DI. 암페어를 갖다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비율로 전류가 감소할 때 델타 T분 델타 I가 될 때 유도 기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L을 구했죠. 그죠? L을 구했기 때문에 L에다가 DT, DR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 곱해주면 될 거고, 이제 단위는 이렇게 되고, 절대값만 구하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방향을 갖다 고려해서, 그죠? 기전력이 이쪽으로 걸지, 이쪽으로 걸지,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값에서 이걸 갖다 살짝 꽂힌 거예요. 살짝 꽂히면, n이 nl이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n이 nl이기 때문에. 이 n이 l분의 감긴 횟수를 갖다 끼로 나누는 게 이게 감긴 밀도, 이게 빠졌네요. 지금. 깔깔이니까. 예. 잠깐만요. 이게 윈도우 캡처해서 저 위를 갖다 하면 좀 이상하게 되겠네요. 그냥 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L이 이게 이제 N제곱의 이제 부피에 비례하는, 감기 밀도에 비례하는 게 이제 주어지는데, 별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명시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여기 제일 중요해요. 실제 나중에 쓰이는 거 이거만 써요. 이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잘 안 써요.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RL을 갖다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미분 방식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스위치가 있어갖고, 이게 스위치가 닫고 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IR을 흐를 거고, 그죠? 여기 흐를 거고,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제 통과할 거고,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 내가 키로 법칙을 갖다가 적용시키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기전력 IR이 될 거고, 그죠? E가 될 거고, 기전력 E.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류 I가 흐르니까 전압가가 마이너스 I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뭐냐면은 L의 DT의 DI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L의 DT의 DI.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전류 스위치를 켜자마자 전류가 안 흐르, 전류가 이게 이제 아까 저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로에서 확 올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 이게 여기에 DT의 DI는 점점점 이게 이제 제로가 돼요. 그러면 이제 IR이 돼서, I는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제로가 되니까, I는 R분의 E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스위치를 딱 켜자마자, 그죠? 그때는 전류값이 제로죠. 그죠? 전류값이 제로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DI가 되는 거예요. E는 L의 DT의 DI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게 중간 단계죠. 그죠? 지금 이 시간. 두 개지, 이제 중간 단계에서 얘기해요. 중간 단계. E-IR, L의 DT의 DI가 제로 되는, 이거는 이제 중간 단계예요. 처음은 여구고, 그죠? 처음은 여구고, 나중은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코일에만 전압이 다 걸려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전류값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람은 이제 자기장이 생성하면 더 이상 이제 자기장이 바뀔 게 없거든요. 자기장 이제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통과하는 볼 속에. 처음에 이제 스위치를 켜자면 전류가 못 흐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류가 만약에 흐르게 되면 이 속에 이제
자기장이 제로인데 이 코일 속에 제로인 상태에서 갑자기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건 불가능하죠. 자기장, 자기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장이 제로에서 자기장이 점점 증가해서 이제 자기장이 이 속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이게 점점 증가할 거예요. 자기장이 제로에서 점점 증가하게 되니까 전류값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전류값을 보면은 전류값이 쭉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극한값이 얼마냐? R분의 2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그죠? 정성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걸 갖다가 미분 방식을 풀면 이걸 풀어야 돼요. 푸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식에 넣은 대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이쪽으로 옮기면 그죠? L의 dt의 di가 그냥 풀어도 돼요. E 마이너스 I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걸 갖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이제 요 DT하고 E 마이너스 IR을 갖다 서로 바꿔놓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왼쪽 항은 DI가 될 거고, 그죠? DI, E 마이너스 IR, DT가 될 거고, 얘를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죠? 그 양쪽을 갖다가 적분하는데, 오른쪽은 시간에 대한 적분이고, 왼쪽은 I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E 마이너스 IR을 갖다가 뭐 X로 놓고 했는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I에 대해서 적분하는 걸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왼쪽 항을 이제 적분하면은, dx분은 이제 x꼴이니까 이게 로그의 e-ir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분하면 이제 r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제로일 때 시간 제로에서 t까지인데 시간 제로일 때 전류 i는 제로죠, 그죠? 시간 t일 때 전류 i가 되겠죠. 이게 제로에서 i까지 이게 이제 l이 요건 이제 l의 1분의 t가 되겠죠. 양쪽에 이제 r을 갖다 곱해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RT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하면 로그의 E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로그 E가 되겠죠. 지금 가렸나요? 그래서 요식을 갖다가 다시 적으면 로그의 E분의 E 마이너스 IR이 마이너스 L분의 T가 돼요. L분의 RT, L분의 R. 양쪽에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취하면 로그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이 함수되죠. 그죠? E 마이너스 R은 E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되죠. 요식을 갖다가 밑이 E 지수 함수를 취하면 이게 되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좀 E 마이너스 IR은 E의 E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돼서 IR은 E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돼. I는 R분의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의 T가 돼. 이 요식이죠, 그죠? 맹수를 바꿔도 되지만 할 수 있어서 맹수를 안 바꾸고 그죠? 푸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주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스위치를 딱 흐르게 되면 여기에 R 헤르죠, 그죠? R 헤르는 이런 식으로 돼서 전류 값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특별히 요 값을 R분의 L 같은 이거 갖다 T 오브 타우를 넣으면 타우는 뭐냐면은 R분의 L이 되지. 요 갖다 시간 상수예요, 시간 상수. 그래서 스위치를 다 닫으면 전류값이 이렇게 쭉 증가하고 전류값 증가하기 이제 연속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면서 자기장 점점 우리가 이제 코일 속에 그죠? 코일 속에 생기는 자기장 값은 B는 뮤젤 NI니까 I 값이 이렇게 쭉 증가해서 자기장 값이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 그리는 전압은 이제 아까 L 값 계산하면 되니까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금방 시간 돼서 전류값이 얘가 쭉 증가하게 돼. 타우, 2타우, 3타우.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3타 하면 이제 5% 신뢰 구간.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 뭐죠? 여러분들이 그 통계하겠어. 그죠? 2.56, 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상관없네요.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63.2% 타고 될 때, 1-2의 마이너스 t 오브 타우인데, 시간 t가 타고 되면 1-2의 마이너스 1이 돼서, 1-2분의 1이죠, 그죠? 1-2가 얼마냐면, 자연대수 2.73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0.63이 되죠. 63.2%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죠? 내가 스위치를 갖다가 이쪽으로 탁 제끼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물론 이 스위치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딱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탁 떨어지는 순간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스위치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회로가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딱 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흐르던 전류의 일종의 간성,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그대로 흐르게 하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탁 띄면은 여기서 스파크가 확 튀어요. 이 고전하면 튀어나가. 그 얘기는 지금 이 책에 빠져 있죠. 그죠? 특히 이 코일에 지금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성되어 있잖아요. 생성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탁 끊는다는 얘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있는 자기장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느냐? 그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전류가 계속 흐르는 성질이어서 스파크가 확 튀어야 돼. 굉장히 고전하게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그 일반적인 가솔린 자동차에서 그죠? 스파크 일으키는 거죠. 점화 플러그. 이게 원리예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 행강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 스위치를 갖다 켜면 행강등이 깜빡깜빡하다 딱 하면서 불이 딱 오잖아요. 그죠? 바로 오지 않고 그죠?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행강등에서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이제 이 행강등 그 양쪽 끝에서 그죠? 전압을 걸어서 이게 이제 전자를 갖다 방출시켜서 굉장히 고전압이 걸려야 되거든요. 처음 이제 불 켤 때. 그럼 굉장히 고전압을 갖다 발산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코일이 들이서 갖고 전류가 털지 못하는데 스위치를 갖다 어느 순간에 탁 뛴다고요. 그러면 이게 스위치가 탁 끊어지는 순간 이게 굉장히 고전압이 발생해서 이 스파크가 아니 고전압이 발생해서 이게 이제 뭐죠? 전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갖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이제 전자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고전압 필요가 없어요. 한번 이제 통로에서 불이 켜지고 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처음 이제 불을 켤 때 굉장히 고전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좀 빠져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딱 닫는 경우에요. 그럼 이제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회로가. 그럼 지금 전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죠? 전류가 이제 자기장이 생길 건데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면 이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점점 전류가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점점 결국은 여기 있던 자기장이 없어질 때까지 이게 전류가 흐르다가 결국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쭉 들어준다는 걸 갖다가 시간 t에 대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정성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식을 갖다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R 마이너스 IR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L의 DT의 DI 두 개를 더한 게 제로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이제 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여러분들 좀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일단은 L의 DT, DI가 IR이죠. 그죠? 이 식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I는 플러스죠. 그죠? R도 플러스죠. 그죠? 이거 양쪽, 오른쪽 플러스예요. 왼쪽 L도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DT의 DI가 L분의 R의 I인데, 이게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줄어들죠. 그죠? 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풀세요. 문제를 풀 때. 절대값을 주어주고 나서 내가 미분값을 갖다가 적은 상태에서 이게 부호가 맞는지 판별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뚝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기록법칙을 적용시키는지 무엇이든지 알 수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저는 적은 거예요. 이게 IR.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린 저는 아까 뭐였죠? 아니, 원래는 LDT, 마이너스 LDT, DI. 그러면 LDT 마이너스 IR. 그럼 이렇게. 그럼 지금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부호를 갖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성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푸는 거는 되게 쉽죠. 그죠? I분의 DI가 마이너스 L에 I분의 R에 DT가 되겠죠. 그죠? I하고 DT를 갖다가 바꿔놓으면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양쪽으로 갖다가 적분하고 제로에서 T까지 제로일 때는 절로 I R분의 2가 되겠죠. 그죠? 처음에 이제 이게 파된 상태니까 이게 이제 절로 I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로그의 I가 R분의 2에 I가 되고 마이너스 1분의 R에 T가 되겠죠. 양쪽 2를 갖다 취하면 이게 로그의 R분의 2의 I가 될 거고 이게 이제 2의 마이너스 1분의 R에 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를 갖다 아니 2를 갖다 취하면 I는 R분의 2의 마이너스 1분의 R에 T가 됩니다. 그럼 구하는 거는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분, 그러니까 가장 쉬운 적분이죠. 그죠? 이거 분수 적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을 대해서 이게 쭉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헬로의 시간 상수 갖다 구하는 건 나와 있는데 그린 것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냥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리도록 하세요. R, L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체를 해서 시간 상수 타우는 뭐였죠? L분 R이었죠. 그죠? 아니, R분의 L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R분의 L이에요. 양탕수네. R분의 L. 당연하겠죠. 그죠? R이 크면 클수록 이 시간이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이게 되겠죠. L이 크면 클수록 그죠? L이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 커지겠죠. 장이 크면 어떻게 되죠? 타고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장이 크니까 이게 이제 손모델 절개가 I 제곱 R인데 I 제곱 R인가? R에 비례해서 절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I 제곱 R에서 손모델은 절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사가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트 양자의 전압차와 저항기 양자의 전위차를 갖다 비교하시오. 이제 여기에 걸린 전압 VL하고 여기에 걸린 VR하고 계산하면 되죠. 이거 VR은 IR이고 그죠? VL은 어, E에 아까 뭐였죠? L에 DT, DI죠, 그죠? DI. I가 또 계산하면 되는 거죠. I가 또 계산해서 DT, DI 계산하면 되니까. 네, 지금 C가 빠져있네요. C가 빠져있네. 2ms에서 저를 갖다가 2ms 여기죠, 그죠? 여기. VR하고 V. 물론 두 개 더 하면 이게 이제 처음과 같아야 되죠, 그죠? 처음 맞죠?
12V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위치를 닫자마자는 여기는 전압이 안 걸려, 여기 전압 다 걸린다 했죠, 그죠? VR이 다 걸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은 점점 전류 값이 증가하면서, 그죠? VR이 증가해서 결국은 전압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무한대로 가면 이게 12V까지 VR이 증가하겠죠. 물론 VL은 이제 제로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 내 에너지는 좀 쉬었다 할게요.